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고물지도. 네, 오늘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 이 이름과 어울리게끔 책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영국 작가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첫 질문부터 죄송한데 제가 책을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 이름도 아니고 영국 작가라고 하니까. 그렇죠. 좀 한국 작가도 모르는데 제가 영국 작가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해리포터 알잖아요. 해리포터는 알지만 보지도 않았어요. 예, 말문을 막히게 하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환 씨는요? 네, 저도 영국 하면 셰익스피어. 또 빼놓을 수가 셰익스피어가 없죠. 생각나고요. 네, 저도 보기와는 다르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보기에도 책을 안 읽게 생겼어요. 네, 뭐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네. 들켰네. 좋습니다. 아니, 저는 또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코난 도일도 조금 오.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선장님의 답변이 더욱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선장님, 저희 아까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우리 선장님의 대답이 사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선장님은 영국 작가 하면 어떤 분이 좀 떠오르십니까? 사실 영국은 유명한 작가들이 되게 많죠. 정말 영국이란 나라가 문화가 워낙 풍부한 나라고 또 영문학이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 사람은 토마스 모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모. 토마스 모. 토마스 모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생소하십니까? 네. 어, 너무 처음 듣는데. 토마스 모가 쓴 책 중에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말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유토피아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유토피아가 뭘까요? 뭐 이상고가? 지상낙원? 이상나건? 전 보지 마세요. 아니 이녹 씨에게 유토피아란 맞아. 모르겠어요. 그거 잘 생각 안 해봤는데. 혼자 그런 사는 삶? 거. 그거 좀 마음에 드는데? 제가 학생한테 너한테 유토피아는 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 말로는 일단 집에 엄마가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최신식 사양의 컴퓨터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쟁여져 있는 약간 소박한 유토피아를 꿈꾼다. 그 얘기했는데 일단 그런 곳은 좋은 곳이죠. 그 학생한테는. 그렇죠. 어쨌든 좋은 곳이니까 꿈꾸겠죠. 그런데 그런 곳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엄마가 잘 안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유토피아에 좀 여러 가지 좀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유토피아가는 뭔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회, 정치, 법적 체계를 가진 이상적 공동체 또 혹은 사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도 없는 곳이잖아요, 유토피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꿈꿔도 율도국은 사실 어디에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토포스라는 말이 플레이스, 장소란 뜻이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이게 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토포스라고 해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유토피아는 가보진 않았지만 행복한 곳일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행복한 곳이라는 뜻으로 에위토포스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근데 둘 다 영어로는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토마스 모가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약간의 중의적 의미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은 곳이지만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토피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유토피아, 들어본 유토피아 뭐가 있습니까? 들어본 유토피아 방금 말씀하신 율도국도 있고. 율도국도 있고, 천국도 있고. 천국 맞아요. 신선이 온다는 무릉도원도 있고. 무릉도원. 무릉도원. 그래서 그런 곳은 되게 좋은 유토피아죠. 그런데 그런 곳은 또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유토피아가 꼭 좋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 곳이 꼭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유토피아인데 어디에도 없는 곳인데 나쁜 어디에도 없는 곳도 있죠. 지옥? 지옥. 어. 그렇죠. 지옥도 우리 항상 개념을 갖고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드 플레이스, 어디에도 없는 나쁜 곳도 있죠.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떠오르는 게 그게 있어요. 그 스타워즈 좋아하시나요? I'm your father. 그죠. 그 I'm your father 하는 그 다스베이더가 사는 그 장소,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은하제국. 그쵸. 은하제국. 은하제국 보면은 정말 거기는 악이 지배하는, 그쵸. 그리고 정말 독재자가 통치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어디에도 없는 곳도 있죠. 방금 말한 디스토피아의 대표적인 소설로 뭐가 있냐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1984라는 책이 있습니다. 84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쓴 책이 1984예요. 여기에 생각보다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빅브라더.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이렇게 막 CCTV로 관찰하고 관찰. 있고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유비쿼터 스테인리스 스크린 이런 말이 다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생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가 막 찢어지고 부서지고 했다 크게 세 개의 나라 정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런 세 개의 나라로 크게 갈라지는데 세 나라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이기기보다는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재화를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네. 재화가 부족한데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하려면 사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그리고 불평등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극단적인 전체주의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84라는 이 책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 오세아니아라는 나라는 크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당원과 외부 당원이 있고 당원은 일종의 지배층입니다. 그리고 80% 정도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산 계급이죠. 그래서 사상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유비쿼터스 텔레스크린으로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감독하고 어떻게 보면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아까 보여드린 그 포스터처럼 어디에나 빅브라더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 감시하고 그쵸. 있다는. 곳곳에 이제 텔레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빅브라더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을 관리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단어를 바꿉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휘수가 늘어난대요.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에 원시인이라고 보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단어 수와 지금 우리가 사용한 단어 수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자꾸 줄입니다. 일부러 통제를 말을 위해서. 줄여요. 뭐 같은 단어도 뭐 잉글랜드 사회주의자, 그 잉글리시 소셜리스트 하면 잉소 이런 식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이죠. 사상범으로 잡혀가겠죠. 근데 일단 쉽게 죽이진 않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합니다. 스탈린. 그 대표적인 예가 비슷한 예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스탈린 옆에서 그 이제 니콜라이 예조프라는 사람이 오른팔 역할을 했었는데요. 권력을 잃어버리자 여기 사라져 버려요. 스탈린의 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고요. 무섭다. 그 다음에 그 끊임없이 사형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죽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를 끊임없이 고문하거나 세뇌해서 결국은 그의 사상을 바꿔서 결국은 여기 나오는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반역을 깨하다가 잡혔는데 거기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세뇌를 당해서 빅브라더에 대한 어떤 애정하는 마음을 갖고 기꺼이 형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제목 때문입니다. 왜 제목이 1984일까요?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썼을 때가 194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자리 바꾼 거예요. 48을 84로. 예. 한 이 정도의 미래에 이럴 것이다 이런 그래서 건가요? 사실은 그 시대도 반영된 거죠. 1948년이 어떤 때일까요? 1948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생각하기 어려웠을 그때의 지식인 생각할 수 있었던 어디에서 없었던 곳은 바로 이런 디스토피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토피아는 시대에 따라 행복한 유토피아일 수도 있고 사실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토피아 공부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시도 자체가 이상사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당대의 시대 상황과 사상적 흐름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토마스 모어가 이때 이 책을 썼을까를 보면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를 또한 알 수가 있겠죠. 정말 그 전에 홍길동전 배경 이야기 할 예. 때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네. 홍길동이 그 시대에 그 율도국을 왜 꿈꿨을까? 사실 그게 그냥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허황된 얘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또한 유토피아 건설 시도는 많은 경우 실패하죠. 실패하지만 실패도 의미 있는 실패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젖잘싸가 있잖아요. 젖지만 잘 싸운 젖잘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대 지성인들을 각성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유토피아를 연구하는 의의가 저는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꿈을 꿨거든요. 이상사회에 대해서. 그런 유토피아가 이렇게 많은데 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제목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이상국가, 이상향적인 거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일종의 토피아계의 원조가 되었죠. 뭐 에코토피아, 무슨 뭐 저희 집 앞에 있는 세탁소 이름이 클린토피아인데 맞아요. 그런 것처럼 클린토피아. 그런 맞네요. 것처럼 네. 일종의 토피아계의 원조가 됐죠. 일단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꼭 제목 때문만은 아니겠죠. 여러 유토피아적인 상상과 또 그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들 중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유토피아는 근대적 유토피아를 나타내는 대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대적 유토피아라고 말을 했을 때 중세적인 유토피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사람들도 꿈을 꿨습니다.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많이 꿈꿨던 게 천년왕국이에요. 청년왕국이요? 천년왕국. 천년. 천년이라는 건 약간 되게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물도 없고 한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사회, 그런 천년왕국을 꿈꿨습니다. 십자고는 사실 천년왕국을 자기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건설하고 싶어서 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매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야? 그쵸? 실체가 없는 느낌이에요. 실체가 없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정치적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분명 이전과는 좀 다른 의미의 유토피아관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토마스 모어가 이 책을 왜 썼나를 좀 설명을 할 텐데